보존에서 바로 오늘 기업과 관련된 진솔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주식회사 더 좋은 인사 담당자 이유정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처음 보시나요? 그러면 어색하시니까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실 거고 웃고 싶어도 눈치 보실 것 같아요. 좀 서로 인사하시고 즐거운 분위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오늘 보고 또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하면 크게 웃으셔도 되고요.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제가 지금 취준 진담에 와서 사실 느낀 부분은 1회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처음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영상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거기서 너 사원증 생겼어. 이 사원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그럽니다. 정직원 아닌데 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나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주식회사 더 좋은은 정규직으로 100% 채용이 됩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더 좋은은 건강상담 기업입니다. 건강상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화두,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건강이죠. 내가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사는 영양상담사를 양성하는 기업입니다. 건강상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양상담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영양을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겠죠? 또 영양상담사 들어보신 분? 사실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선한 또 직업군이기도 해서 그럴 텐데요. 영양상담사는 약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거나 뭐 후시딘을 사러 간다거나 했을 때 약국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 약국 가시면 거의 대부분 약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약을 처방전을 통해서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은 것으로 내 몸이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거, 그 외에 술 드시고 뭐 기름진 음식 드시는 걸로 내 몸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영양소가 내 몸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양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바로 고객, 환자분, 약국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업무이죠. 의사가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한다면 약사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합니다. 영양상담사는 식이, 운동요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합병증 예방이나 관리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개인 보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헬스 분야가 거의 직업군 10가지 안에 들 정도로 유망 직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양상담사의 역할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전국에 한 200여 개의 약국에서 영양상담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영양상담사들은 각 약국에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상담사는 영어로 뉴트리션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이 뉴트리션 카운셀러 NC라고 이제 앞으로 명명을 할 텐데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혹시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 계세요? 나 비타민C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드시는 분? 계시네요. 그냥 드시죠? 밥 먹고 나서 그냥 물. 왜 드세요? 영양 다 보충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보충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해서 드시는 편이세요? 한국에서 사서 먹는. 네. 비타민C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피곤하다, 뭐 주근깨가 생겼다, 여자는 먹어야 된대, 뭐 남자들도 먹어야 된대 이래서 드시는데요.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상추, 딸기, 아침, 점심, 저녁 다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기에는 환경 오염이나 여러 토양 조건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먹으려면 예전에 상추 한 장을 먹었다면 지금은 한 10장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네, 불균형해지겠죠.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마른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 비만이신 분, 양극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양상담사가 필요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요, 이 분이 집에 가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까지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C 영양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영양상담사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각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양상담사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건강상담센터, 약국에 이렇게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더 좋은 비타민 검색을 하시면 김신영 다큐멘터리가 좀 많이 나와요. 굉장히, 김신영 아시죠? 개그우먼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신영 씨가 예전에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 촬영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영양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고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선 직업이기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유망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주식회사 더 좋은에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양상담사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직업군 자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200명의 영양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약 4,000여 명 정도의 영양상담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영양상담사가 되지? 그러니까 영양상담사가 좋은지는 알겠다. 어떻게 되지? 전문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식품영양학과나 뭐 식품공학과 이런 전문적인 학과를 나와야 되느라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자사는 전공 무관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했더라면 취업 취준 진담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전공 무관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는 부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직장에서 소위 말해서 써먹는 그런 것들, 지식들, 그런 것들을 친구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무하고 있는 영양상담사 중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너무 기쁘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심장에 스텐드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평소 같았으면 쳤겠죠? 검색 엔진을 쳐서 이 시술이 어떤 건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근데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주치의처럼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다들 의사냐며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영양상담사는 전문직이라는 부분입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면 아직까지 이게 체감하진 않겠지만 오늘 또 여인천하잖아요. 여성이 많이 근무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남았네요. 교육, 자기개발 부분인데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식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생활과 내 직업과 모두 다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자사에 있는 부분, 장점입니다. 복지입니다. 인재 양성 기업 그리고 건강 상담 기업이죠. 복지 부분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자사의 사원이 무한사랑입니다. 좋죠? 네. 사원이 무한사랑이고 그리고 사명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 구현입니다. 네. 온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 구현을 위해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부분. 복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 분은 이렇게 배가 나오셨었어요. 작년에 나오셔서 출산을 하시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서 할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오히려 눈치를 받기보다는 축하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더 지향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보셨나요?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이고요. 직접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취준진담 여인천하 편에 걸맞게 이제 여성분이 근무하기 편한, 그리고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좀 더 클 수 있을 때까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사의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더 좋은 기업은 여성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산전 후 여성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요. 당신을 만나 더 좋은 오늘입니다. 다양한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기업이라고도 했는데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직원 할인. 네. 자사의 제품을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건강을 상담하는 영양상담사의 건강을 위해서 할인 혜택이 있고요. 나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판매까지 하는 부분, 판매가 아니라 이렇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까지 있죠. 그리고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모임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때 문화생활비가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문화생활비가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뭔가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걸로 자기개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기근속 포상이 있습니다. 근무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사는 장기 근속하면 근속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장기 근속 포상으로 선물 하나 받았어요. 굉장히 좀 차별화된 느낌? 나만 이렇게 혜택 받는 느낌?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근속 포상이 있고요. 임직원 생일 축하. 저는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간 제가 강의를 들었었던 입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생일을 맞으면 약국에서 근무를 하죠. 근무지로 케이크가 옵니다. 커다란 케이크가. 마치 내 남자친구가 보낸 것처럼 큰 케이크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케이크를 이렇게 자르고 기분이 굉장히 좋죠. 생일 축하도
임직원들이 해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자사 임직원 공간 내에서 생일 축하도 모든 임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래시 휴가 뿐만이 아니라 출산, 육아, 일찍, 우수 임직원은 포상도 하고요. 아까 멘토 같은 경우 멘토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식회사 더 좋은에 대한 기업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죠? 네. 사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평생 직업, 평생 직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전문직인 거. 뭐 의사, 약사, 영양상담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 바로 주식회사 더 좋은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식회사 더 좋은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추워서 많은 걸 준비하기보다는 이따 나가실 때 핫팩 받으실 텐데요. 따뜻한 핫팩 준비했어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웠잖아요. 따뜻하게 가시고. 안 추웠어요? 지금 보시면 더 좋은의 취준진담 오늘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시는 분들 추첨도 아니고 모두 선물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사 제품이 갈 거고요. 취준진담 더 좋은에 관련된 부분을 포스팅 작성하셔서 페이스북 다 하세요? 네, 좋은 비타민 지금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쪽지로만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준진담 여인천하편 주식회사 더 좋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독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민정 주임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중에서 테마가 여인천하라고 해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제약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제약시장에서는 꽤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인사팀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뭐 우대를 받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평이 나는 걸 사실 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일하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회사다라고 평이 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여인천하 회사로서 나오게 된 계기를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약시장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약시장에 대해서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저희는 그 60년 된 회사예요. 꽤 오래됐고요. 60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강남 테헤란로 역삼동에 있고요. 본사가 역삼동에 있고, 그리고 생산 공장이 충청북도 음성에 아주 크게 있고요. 연구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 신약연구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연구를 하는 바이오 연구소가 있고요. 대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제품개발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저희가 이제 치료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902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3,289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이제 본사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지방 이제 거점 도시에는 이렇게 사무실들이 하나씩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이제 건강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5가지 가치가 저희 회사의 인재상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 공채를 할 때는 이 5가지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게 이제 전문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독이건 아니면 뭐 다른 제약회사건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이 정도 약에 대한 구분은 알고 가셔야 면접에서 아, 이 친구는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드실 수가 있는 약품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매출이 100이면 70% 정도는 이 전문 의약품에서 매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 의약품이나 진단 의료기기,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대사질환 겪는 뭐 아동들을 위해서 메디컬 뉴트리션 제품도 같이 있고요. 이제 뭐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좀 생소하실 텐데 미국에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분이 본인이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내가 미래에 이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사인데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진케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 듣고 나서 나가실 때 그 조그만 노란 색깔 병이 하나 들어있을 텐데 그게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숙취 해소제를 만들었는데 레디큐라는 제품이고요. 병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껌처럼 씹어서 먹는 추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술을 뭐 남자분들만큼 많이 드시지는 않으니까 껌처럼 조그만 소량만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껌을 만든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숙취 해소제긴 한데 망고 주스 맛이라서 되게 맛있거든요. 그냥 음료수로 드셔도 좋고요. 성분이 커큐민이에요. 커큐민이 뭐냐면 카레 드실 때 여러분들 울금, 성분이 울금이잖아요. 그 울금 성분을 커큐민이라고 하는데 커큐민이 그 뭐 숙취 해소 효과도 좋은데 피부에도 좋고 다른 데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성분을 가지고 숙취 해소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뭐 피부 쪽으로도 제품을 만들 거고 워터 제품도 만들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실 때 이거 한 병씩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충북 음성에 생산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아주 크게 있고 거기에 저희 연수원도 있고요. 직원들 가서 교육 듣는 연수원은 이제 거의 호텔급으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박물관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박물관도 이쪽에 있어서 약대생들은 이제 해마다 이쪽으로 박물관 견학을 많이 와서 약대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익숙한 회사인데 약대생은 없으시죠 혹시? 네, 약대나 뭐 간호대는 없으시죠? 저희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는 건 개방형 혁신이라는 건데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혼자, 우리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외국에 있는 여러 제약회사들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라이센스 인을 해오기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도 있고 제품을 뭐 가져와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같이 할 때도 있고 품질 관리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만한 회사는 뭐 노바티스라든지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 2위 정도 하는 제약회사예요. 파이자가 뭐 1등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뭐 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 회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져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장점을 살려서 CSR 활동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물관은 저희 재단이 하나 있거든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고요. 그 재단에서도 장학지원이라든지 연구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문화재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건강 지켜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고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외자 회사하고 쭉 같이 오다가 독자 경영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이긴 한데 외국인 직원들도 있었고 보고를 할 때도 영어하고 한글 두 가지로 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에 있는 문서들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쭉 같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사내의 여러 가지 스탠다드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마저도 국내 회사의 그런 통상적인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플렉서블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소통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인 편이고요. 그리고 가족 친화, 열린 문화가 저희 장점인데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그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정도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보통 기사가 나는 게 뭐 리베이트를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사가 나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일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GWP,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GWP를 실천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정도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절대로 리베이트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로서는 최초로 투명 경영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우수 지속 가능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사거리도 많이 나고 상도 많이 받았지만 아무래도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한테도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한독은 깨끗한 회사고 윤리 경영하는 회사다라고 다들 인정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족 친화 그리고 열린 문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의 테마에 제일 맞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남녀 비율이 6대4 정도 돼요. 6이 남자인데 사실은 아마 거의 5대5 가까이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업 덩치를 좀 키우면서 다른 회사분들이 많이 넘어오셨는데, 그 회사분들은 아무래도 남자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비율이 다시 조금 높아진 건 있는데, 남녀 비율이 6대4고, 그 중에서도 팀장 이상의 관리자 중에서 29%, 즉 30% 정도가 여성분들이에요. 그 여성분들 중에 임원도 한 반 정도는 여성분들 임원이시거든요. 아직 회사를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뭐 회사를 가면 여자분들 임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정말 희소하다고 해요. 정말 희소하고, 여자가 임원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가정생활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을 우대한다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직원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저희의 최대 가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뭐 팀장이 안 된다든지 육아휴직 갔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성장을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렉서블 타임을 했었어요. 시차 출퇴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뭐 임신하셨거나 아기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걸 그냥 전 직원한테 다 하자. 어차피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 코어 타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때만 열심히 일하고 그 외의 시간을 내가 더 효율이 높은 시간에 출근을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전 직원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에 30분 단위로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시간 출근했다가, 아니면 이제 저녁 시간에 좀 더 내가 다른 내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출근 시간 좀 땡기고 퇴근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바꾸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뭐 기혼인 분들이 계시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고, 뭐 저는 미혼인데 미혼인 직원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직무 관련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차 출퇴근 제도를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없으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아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의 케어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육아휴직을 물론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케어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재택근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써서, 이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제도예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써서 뭐 하루에 8시간 근무면 6시간이나 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걸로 우리 다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찍 퇴근하실 수가 있고요. 아동을 키우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뭐 대통령 표창도 받았었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같이 모시고 와서 뭐 회사에 대한 투어를 해주는 걸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가족들 다 초청해서 같이 하루 종일 노실 수 있게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내가 몸으로 느끼는 제도잖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건 육아휴직 1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출산휴가 3개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문화적으로 또는 뭐 분위기로 못하게 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독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도 육아휴직 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육아휴직 신청하고 들어갔다가 복직하세요. 복직 100%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100% 본인 자리로 돌아오는 걸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만 열심히 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서 자유롭다는 게 뭐 이제 뭐 방관한다라든지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성과를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리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뭐 사원이어도 주임이어도 대리여도 임원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하관계라든지 뭐 약간 군대식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컴펜세이션 베네핏이라고 부르는 복리후생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일단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정한 것들은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연차휴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건 1년에 15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차휴가를 22일을 드려요. 입사하시자마자 22일 드리고 그리고 2년마다 휴가가 하나씩 붙고요. 이 중에서 이제 50% 정도 사용을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7, 8월 여름휴가 시즌에는 별도로 3일 휴가가 나가고요. 그리고 뭐 경조사 있잖아요. 뭐 어머니 생신이라든지 어머니 생신에는 물론 뭐 드리진 않지만 결혼을 했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뭐 환갑이 계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경조 휴가하고 경조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명 리조트나 하나 리조트나 저기 강원도에 있는 웰리힐리 파크 이런 데에서 쓰실 수 있게 휴양소 법인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리조트 같은 거 이용하실 때 거의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큰 방 빌려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직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분들 단체 상해보험 가입해드리고 자녀 학자금 대학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 개발 하신다던가 아니면 문화생활 하신다던가 이런 리조트 같은 거 쓰신다던가 아니면 의료비를 쓰신다던가 할 때 일단 본인 돈으로 지출하신 거를 회사에 올리시면 그게 이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포인트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의 다양한 봉사활동 그룹이나 사내 동호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하시면 이제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이 된 것이 우리사주 제도하고 스톡옵션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됐었고요. 이제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배치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연고지로 이제 가시게 되면 저희가 거주 지원하실 수 있게 무이자로 이제 전세 자금 대출해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은 MR이라 부르거든요. MR분들은 이제 출퇴근을 이제 병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원이나 의원으로 출퇴근을 바로 하시기 때문에 본사로 안 들어오시거든요. 본사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는 모바일 오피스 제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급여라고 하는데 컴펜세이션 부분이에요. 세일즈하고 세일즈가 아닌 분들은 구성 항목이 달라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만큼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급 외에도 세일즈 인센티브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이 나가요. PB라고 부르는 성과급이 나가고요. 그리고 영업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넌 세일즈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기본급이 연간 고정급 12개월 똑같이 나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 연봉 대비 몇 프로 해서 성과급이 나가는데 다 이제 본인이 1년 동안 내가 세운 목표 대비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통해서 받는 율이 달라지겠죠. 성과급이 있고 고정급이 있는데 영업이신 분들은 성과급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고요. 세일즈가 아닌 분들은 고정급에 성과급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서 괴롭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사실 이제 멀리 생각하면 나한테 이런 교육을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다 혜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교육을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시건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게 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채용 프로세스예요. 저희가 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영업이 있고 비영업이 있는데 영업, MR이라고 부르는 영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채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씩 공채를 해서 이제 공채할 때는 각 대학의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설명회도 하고 상담도 해서 공채 시즌 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게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공개 채용을 해서 일단은 서류 전형을 하고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하시면 다 모여서 직무 적성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합격하시면 이제 1차 면접을 오시는데 1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이렇게 3가지를 하루에 다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합격하시면 최종 면접 올라가서 임원 면접 통해서 합격자 선별하게 되고요.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직무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어요. 연구원을 뽑는다든지 마케터를 뽑는다든지 뭐 재무관리실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취업 포털에 공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뽑는다라고는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시기는 없고 수시로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서류 전형하고요. 그리고 이런 직무 적성 검사는 하지 않고요. 1차 면접을 통해서 실무진 분들하고 면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HR 면접 그리고 3차에 가서는 그 회장님, 사장님하고 면접을 하셔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 합격하시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하게 되고 출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거기 어플라이를 하시면 입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딱 일한 지 X주년이 되는 날인데 예, 저도 2월 정도에 입사 지원을 해서 뭐 초고속으로 이제 면접을 3차례 봐서 바로 입사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보통 대학생들 뽑을 때는 뭐 9월에서 11월까지는 거의 모든 회사들의 채용이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팀별로 뽑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사팀 신입사원 뽑는다라는 거 보고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 신입사원 뽑는다고 해서 졸업 아직 안 했는데 입사 지원해서 바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고 그 외에 저 말고도 다른 뭐 이제 내근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직무에 어플라이를 해서 입사를 하시게 된 거고 이제 직무별로 수시 채용을 하는 거는 저희는 옛날부터 뭐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회사들도 다 직무 위주로 채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직무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뭐 직무 표준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공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채용을 한다고 하고 삼성도 앞으로는 뭐 채용 방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뭐 직무 관련해서 SA를 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로 사람을 뽑아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배치를 시키는 공채는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어플라이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직무별 채용이 많아질 것이고 한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지금 뭐 전공도 다를 거고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도 다르실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건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회사에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해보시고 그 직무에 어플라이를 하세요. 직장에 한번 들어가시면 사실 아무래도 본인의 직무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인사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걸 시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는 뭐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직무별로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직무는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고 이 직무는 숫자 감각이 탁월해야 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내가 역량이 어떤 부분에 잘 특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뭐 한독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뭐 채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이메일이 저한테 바로 직통으로 들어온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열심히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취하말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준생이 하지 못했던 말, 대화를 하고 싶은데 듣기만 하셨으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할 비행기를 던져주세요. 되게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골라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예,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이니까 두 분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주식회사 더 좋은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은 어느 기업에서도 그렇겠지만 자신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 오타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이룰 건지, 그러니까 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성장 과정이나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포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얼마만큼의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은 어떠실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렇게 글자 수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250자 또는 300자 내외로 5개에서 7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 동기를 쓰시는 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직무에 지원을 한 이유를 쓰시는 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과 마찬가지로 이 직무에 지원을 하는 이유, 그리고 회사에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써주시면 보고, 아, 이 직무를 위해서 진짜로 준비를 했구나 라는 게 이제 어필이 되는 자소서가 아무래도 선발을 할 때 유리하겠죠.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본인의 비전이나 포부 이런 쪽과 좀 맞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셨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남성인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취업하기 좋은 나이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졸업하고 여성분들 졸업한 그 나이와 남성분들 졸업한 나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한덕에서 먼저 한번. 일단은 뭐 경력사원이신 경우엔 저희가 나이 같은 거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거니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도 연령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지도 않고, 서류 전형을 할 때도 연령 가지고 서류 전형하진 않거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석사를 했거나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거나 조금 더 다녀서 내가 나이가 뭐 얼만데 입사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되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걸로 차별하는 사회는 이제 점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노라고 하는 나이는 따로 없다. 아예 나이로 이제 전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원해도 괜찮은데. 정년을 지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더 좋은은 어떨까요?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이. 그 질문에 예.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지라고 예. 하셨는데요. 지금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비, 그 시기, 때와 시기에 적절하게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한독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0대이신 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경력 단절되신 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열정이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원 자체 하시는 거 좋고요. 제가 면접관이기도 합니다. 실무지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 자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과 태도를 많이 보시고 나이는 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골라보실까요? 네, 가까운 걸로. 네, 제일 가까운 걸로. 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이 아니고 한독에 이제 드린 질문입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치브먼트나 뭐 인테그리티 그와 관련된 뭐 사례라든지 이맘때쯤 취업할 때 담당자 분한테는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그 인재상 5가지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저희가 성실하고 정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영어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윤리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고 그리고 정도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도 본인이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이라든지 이제 정직한 영업 활동이라든지 정직한 본인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 면접을 할 때라든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그 부분은 이제 바탕에 당연히 깔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외의 부분은 어떤 직무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뭐 가중치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목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성취를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어치브먼트 부분을 많이 가지신 분이 당연히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직무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달라질 텐데 5가지가 이제 조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코어,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거는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어야만 하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뽑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서 면접을 할 때도 이제 면접 시트를 작성을 하는데 그럴 때도 보면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실과 정직이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말로는 쉬운데 그거를 직접 쓰는 입장에서는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무엇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쪽의 사례도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뭐. 자기소개서에서는 사실 내가 네.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수사에 그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학교 생활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아니면 뭐 외부 활동이든 이런 거 하시면서 맡았던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배웠고 그래서 내가 이 직무에 왜 적합한지 이렇게 좀 쓰시고 이제 면접에 가시게 되면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다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제 면접을 위한 자기소개서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저희가 구조화된 질문을 이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면접자분들한테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당연히 드리지는 않고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인지를 검증하려고 하고요. 그 질문 속에 저희 인재상을 녹여서 질문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험에 근거해서 인재상과 좀 온라인되는 네. 그런 자소서가 좀 좋을 거다라고 제가 네. 좀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자기소개서가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이제 단순히 서류 전형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면접을 가서도 내가 어떤 경험했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면접 질문도 이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좀 녹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조은에서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무한사랑인, 뭐 도전인 이렇게 네. 방금 한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봐도 자기소개서는 이 사람이 이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혹은 모르고 있구나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인재상도 인재상이지만 뭐 경력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안 적으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안 적는 분도 계신데 사소한 거라도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잘 인재상이랑 녹여서 쓴다면 그런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도 플러스적인 질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경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골라보실까요? 보라색. 이번엔 공통 질문입니다. 마케팅 직무 쪽에서 궁금하다고 하고요. 어떤 일부터 하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야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케팅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먼저 이번에는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영양상담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낯설고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본사, 그러니까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서는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마케팅, 그리고 재무관리 여러 가지 직무들 중에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을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혹은 뭐 SNS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전부적인 마케팅이 전부 마케팅 직무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에 대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도 들어가서 마케팅 네.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되는. 네, 거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경력 부분, 경력직을 많이 우선시 여기는 회사도 많습니다. 근데 자사의 좀 장점이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는 제안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안건의 시스템에 사소한 제안건이라도 했을 때 마케팅 직무에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대표이사님 마인드 자체가 마케터는 한 마케팅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원이 마케터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팀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졸업식 갔고요. 오늘 졸업식. 네. CEO에서 사원까지 마케팅에 집중하라는 책이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네. 혹시 한덕은 어떨까요? 일단 마케팅이 이제 뭐 회사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를 텐데 일단은 제약회사니까 제약시장의 특성을 살린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고요. 대학생분들 생각에는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제품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뭐 포피라든지 STP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는 게 마케팅 활동이고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뭐 환자가 있으면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이제 목표 설정부터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코워크해서 실제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매출을 일으키는 활동까지 본인이 플래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런 전략을 직접 짠다던가 실행을 하는 것까지 본인이 혼자서 다 하시진 당연히 않을 거고 이제 PM이 있어요. PM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숫자 감각이라던가 뭐 재무 분석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이트가 좀 있는 분이 와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품목 몇 개를 맡아서 혼자 이제 직접 마케팅 플랜을 세우시게 되는 PM이 되시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주셨는데 비전공자가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어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가, 면접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마케팅 직무를 물어보고 이것을 물어본 것을 보니 마케팅 전공 쪽이 아닌데 이쪽에 가고 싶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제약회사고 마케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경영학이나 마케팅 전공한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품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이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밖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것인가라는 플랜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약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전공하신 분, 자연계 전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뭐 신방과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부터 마케팅만 하셨던 건 아니고 영업사원을 하시다가 이제 영업사원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제품 지식은 갖게 되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본인이 사내 공모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마케터로 이제 직무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터로 쭉 성장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더 좋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영양 상담사라는 게 특수해 보이고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나는 비전공자인데 이런 쪽을 전혀 모르는데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구직자분들이나 이제 채용 박람회나 설명회 가보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비전공자라는 말부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자, 비전공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의지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승진제도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능력제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공, 그러니까 식품영양과나 이런 식품 관련된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네, 다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능력제로 저희는 인정을 받는 곳이고요. 2015년 저희 경영 키워드 자체가 실력 우선주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디자인 분야의 그 질문을 가진 친구예요. 디자인 분야로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두 가지죠.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뭐 패키지 디자이너도 있고요, 웹 디자이너도 있는데 웹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 관리.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이랑 한국관광상담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이나 뭐 웹 패키지 관련된 웹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패키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마케팅 관련된 부분. 네, 거의 접목해서 전체적인 저희 쇼핑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뭐 레이아웃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취준 진담에 대한 배너 자체도 다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양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전체적인 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으로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가 네. 그런 부분에도 뭐 자유롭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고 또 이런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그 TO가 있을 때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인크루트의 관심기업 설정. 네, 관심기업 설정을 누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어떨까요? 저희는 일단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뭐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판촉물 그리고 뭐 홈페이지나 책자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는 기능은 없고요. 외주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질 예정이고 더 커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밖에서 하지 않고 안에서 직접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전공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오늘 혹시 입사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입사 지원 카드 쓰실 수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 이제 가산점 혜택이 있고요. 혹시 오늘 이 취준 진담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실 때 적어주시면 서류 전형 통과하실 수 있는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혜택 네,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면접 때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들은 게 서류 전형은 통과를 그냥 시켜드리겠다는 얘기. 네, 이게 오늘 이제 쓰시면 가산점이나 이제 통과되는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한동욱에서. 아, 죄송합니다. 예. 되게 화끈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나가시는 게 경품 꼭 받아가시고 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예,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학인데도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업마다 그 방향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크루트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여러 이벤트 관련해서 실제 인사 담당자와 그런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걸 보고 좀 진실되게 참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학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듣고 나서 확실히 직무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다른 채용 설명회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로 하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좀 설레기도 했었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크루트 여기 들어가셔서 학생분들이 좀 많이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현장에서 나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이 회사라든지 이 직무에 얼마나 내가 열정이 있는지, 그런 생기를 갖고 계신 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한독같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짜 회사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제 소개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인사 담당자로 채용 설명회나 박람회를 좀 많이 다녀보다 보면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취준진담 이름에 걸맞게 취업 준비생들과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취했던 것 같고요.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이어서 다음 세계정편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구직자분들이잖아요. 구직자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참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부분을 느꼈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봐서 이제 이 사람의 끼나 열정들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면접이 있는데요.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직자분들, 취업준비생분들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때에 내리는 단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잘하고 싶은 부분, 하고 싶은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포기하기보다는 기운 내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